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린이 성장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장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영양 부분, 그죠?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영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다가 마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영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양.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량 영양소인, 그죠? 탄수화물,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미량 영양소인 미네랄, 식이섬유, 그 다음 유산균 이런 거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줄이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는 늘려라.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이제 탄수화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하는 게 뭐 있어요? 바로 탄수화물 중에서 설탕이라는, 그죠? 이당류죠. 설탕, 과당. 먹어보면 어떤 거? 단 거.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설탕을 줄이고, 그죠? 설탕을 줄이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을 줄이고, 역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싶으면은 뭐냐면은 다당류 플러스 같이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 들어가 있는, 거죠. 만약에 백미를 먹으면 안 되고 현미를 먹고 잡곡가를 먹듯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지방도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 포화지방은 줄이고 불포화지방, 특히 무슨 지방? 오메가3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여줘야 된다. 그죠? 그 말씀 제가 드렸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어떻게든지 많이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게 쉽나 이거지? 정말 안 쉽지. 왜? 싫거든. 맛도 없거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지 뭐. 방법 있어요? 계속 해야지 뭐. 그래서 100%가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고 성장, 그런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제가 들어가 있는 거는 가능한 피해라. 정제는 사실은 제가 어제도 강의했지만은 그 잔류 유기화합물, 환경호르몬 이런 게 안 들어갈 수 없는 게 정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제의 반대가 뭐예요? 자연이잖아. 자연은 뭐냐면 천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를 이야기한다면은 그 합성 식초는 뭐냐면 공업용 빙초산이에요. 근데 빙초산을 못 먹으니까 여기다가 적당히 뭘 넣어가지고 맛을 느끼게 해서 만든 거고, 역으로 발효 식초라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 자체에 어떤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과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60여 종의 어떤 유기산, 그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식초의 그 산성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따르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 유기산, 이런 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잠시만요.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자,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비타민 C. 근데 내 클릭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넘어가요? 비타민 C. 네. 합성 비타민 C는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스코비산이에요. 근데 이제 천연 비타민 C는 이거 외에 뭐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효소,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요게 바로 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비타민 C 고유에 있는 아스코비산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이걸 대사시킬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천연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비타민 C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합성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괴혈병에는 절대로 합성 비타민은 치료가 안 된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건 지난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 이걸 이렇게 못 먹죠? 왜 못 먹어요? 많아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비싸서 못 먹어요. 돈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everyday 이 색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이 칼라 음식.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칼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려고, 물론 여러분도 드셔야 되지만 우리 애들을 많이 먹이시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칼라 푸드. 칼라 푸드에는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식물, 농축물. 그죠? 이 식물, 농축물이 바로 뭐냐면 항산화제예요. 어제 제 강의하는 거 혹시 못 들으셨죠? 제가 유튜브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든 간에 내 몸에 생긴 어떤 독소 자체가 애들 성장도 안 되게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자애들이 생기는 그 뭐예요? 성조숙증.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왜 뚱뚱한 애들이 성조숙이 생긴다? 그 지방세포 안에 뭐가 차가지고 환경 호르몬이 축적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조숙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환경 호르몬을 배출해 주려면은요, 식물, 농축물이 필요하다는 개념이에요. 칼라푸드. 그죠? 칼라푸드. 그래서 이거를 다 먹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WX는 뭐냐면은 이 어마무시한 식물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WX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뉴트리키즈 같은 게 있죠. 뉴트리키즈를 꼭 먹여야 되겠죠. 우리 성인들도 이런 만성 질환을 예방하려면은 이 WX를 가까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했죠? 저혈당증? 쉽게 말해 지금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요? 당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높으니까 갑자기 인슐린 분비가 나와서 당을 떨어뜨려. 그죠? 원래 인슐린 기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혈당이 돼. 그러면 이 기분이 더러워져.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만회하려고 당을 불러요. 당 주세요, 당 주세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짜증나요, 짜증나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당을 딱 먹으면은 다시 뭐가 돼? 고혈당이 돼. 그러면 또 인슐린 분비가 또 많아져. 그러면 처음에는 인슐린 하나만 해서 균형이 되는데 이제는 10개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그죠? 생기면서 뭐가 생긴다? 바로 2형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2형 당뇨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당뇨와 그다음에 비만과 그다음에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심장질환이나 그다음 뇌졸중이나 이런 거하고 전부 다 동반되는 것이 바로 당뇨라는 거죠. 대사성 질환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사과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사과 껍질에 있는 그죠?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껍질에 뭐가 많아? 농약이 많아. 그래서 농약을 제거하는 그런 걸 사용을 해서 농약을 제거한 다음에 사과채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죠? 근데 이거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깎아 먹어요. 깎아 먹으면 뭐가 사라져버려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더 있는 거는 뭐예요? 그나마 미량의 식이섬유하고 과당, 설탕과 똑같은 겁니다. 과당이 있어요, 과당. 근데 최악의 식품은 뭐다? 이거를 어떻게 해버린 거다? 갈아 먹는 거. 갈아 먹으면 식이섬유조차도 다 파괴돼 버려요. 말 그대로 그냥 과당이에요. 과당은 설탕하고 똑같이 우리 몸 들어오자마자 뭐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당류는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바뀌는데 비해서 이 과당이나 설탕은 전부 다 뭐로 바뀐다고요? 지방으로 바뀐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가지고 인스턴트 그죠? 뭐 피자 햄버거 먹고 싶잖아. 드시면 바로 뭐가 된다? 예, 살 된다. 생각 못 하셨죠? 살 된다. 살 된다. 그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물 성분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 뭐예요? 설탕. 근데 백설탕은 관계없어요. 백설탕, 흑설탕 똑같아요. 예. 예. 아니에요. 흑설탕을 정제 안 하면 그냥 그러니까 정제한 게 백설탕이고 정제 안 한 놈이 흑설탕이에요. 요즘 뭐 흑당 뭐 하겠죠. 별 관계 없어요. 자일리톨도 마찬가지고 별 차이 없어요.
낫기는 낫겠죠. 하지만 왜냐하면 그건 천연 성분이니까. 설탕은 완전 정제되는 거고요. 사탕수수를 그냥 먹는 건 괜찮잖아요. 사탕수수를 씹어 드세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많아요? 식이섬유 많아요. 근데 그래 먹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이걸 대사하려고 뭐가 필요하단 말이야. 비타민, 미네랄 안 그래도 부족해 죽겠는데 이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비타민, 미네랄이 없이 뭐만 있다? 설탕만 있는 음식이라서 최악의 정크푸드인 거예요. 아시겠죠? 정크푸드. 그래서 비타민이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냥 산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이 되는 원인이라고. 설탕 자체가 독 아니에요. 근데 왜 설탕이 독이 되느냐? 살쪄서 독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많이 먹으면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안 먹잖아. 그럼 이게 못 돌리니까 이게 전부 다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 이제 이런 개념 이제 이해되시죠? 사실 이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근데 자꾸 들으시니까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애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영양소 중에서는 단백질이에요. 왜 단백질이 중요하다? 단백질은 우리 애를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애 키우려고 하면은 칼슘 이야기 많이 하잖아. 뼈 성장 위해서. 근데 칼슘하고 혼자 절대로 기능 안 하거든요. 그죠? 근육을 만들고 뼈를 만들려면 그 기본이 바로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애 자꾸 다쳐요. 넘어지면서 부러져요.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 때문에 부러진다고 생각하죠. 맞기는 맞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20, 30대 내성 단백질이 부족해진다. 뭐 이런 말 쭉 나오는데, 자, 그럼 단백질 작용은 뭐 어떤 게 있어요? 1번이 뭔 줄 아세요? 단백질이? 이거 뭐로 만들어요? 머리카락. 이 피부 뭐로 만들어요? 손톱 뭐로 만들어요? 근육 뭐로 만들어요? 이제 아시겠죠? 혈액 뭐로 만들어요? 우리 몸의 구성 원소가 전부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중요. 그러니까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대사가 되고 뭐 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효소 필요하죠? 호르몬 필요하죠? 효소, 호르몬 다 단백질이에요. 그 대부분이. 그 다음에 생리활성물질 다 단백질이에요. 영양소 운반하는데도 단백질이에요. 에너지 발생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 체내 우리 몸은 pH가 7.4인 약 알칼리 상태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것도 단백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국은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뭔 줄 아세요? 단백질이에요. 우리나라는 비타민, 미네랄이 되게 많이 팔렸어요. WX가 많이 팔렸는데 중국은 단백질이 많이 팔렸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단백질 왜 필요한가? 자, 단백질 이래도 안 먹을래? 자, 첫 번째. 단백질하고 칼슘이 붙어가 뭐가 만들어요? 뼈 만들어요. 그러니까 칼슘만 가지고 뼈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단백질과 비타민 C가 합쳐져가 뭐가 만들어져요? 콜라겐을 만들어요. 콜라겐 아시죠? 여러분 피부가 탱탱해. 이거 뭐가 많단 말이에요? 콜라겐이. 아시겠죠? 먹어야 되겠죠. 근데 콜라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철분이 합쳐진 게 바로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아시죠? 그 다음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합쳐지면 세포막이 되는 거고. 단백질과 지방이 합쳐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줘.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다 못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단백질이 이 모든 거의 가장 기본이 된 말이지. 그러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먹여야 된다? 됐죠? 이래도 안 먹을래? 자, 그래서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얼마큼 먹이면 되느냐면 그 애의 몸무게의 그람수. 예를 들어서 내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50kg다. 그러면 하루에 50g 드시면 돼요. 50g.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좀 줄여야 되겠고 약간 줄이는 게 좋겠고 그 다음 근력을 위해서는 1.2 근력 증대를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되겠고 특히 운동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 양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아마 그건 이해되시는 거고. 근데 단백질은 나누면은 아미노산이라고 그러죠. 아미노산에는 뭐가 있어요?
필수가 있고 불필수가 있어요. 자, 필수가 뭡니까? 필수는 필요한 거고 불필수는 안 필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필수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게 필수. 불필수는 어느 정도는 체내에서 합성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불필수조차는 그러면 네가 합성하라 그러면은 이 몸이 얼마나 뒤겠어요. 간이 죽어나는 겁니다. 간에서 다 합성하거든. 그죠? 안 그래도 간은 지금 우리가 나쁜 거 먹어가지고 독소 제거해준다고 미치는데 합성까지 막 하라 하면 환장하잖아. 안 그래도 바빠 죽겠대. 그래서 좋은 단백질 들어보셨죠? 양질의 단백질은요 20개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양질의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왜 아미노산 스코어 100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20개의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게 아미노산 스코어 100. 근데 그 단백질은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성이 좋아요? 식물성이 좋아요? 스코어라 생각하면 동물성이 높아요. 전부 다 동물성은 20개가 다 들어있는데 100이 넘어요. 120, 130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성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포화지방 들어있고 콜레스테롤 들어있고 또 중금속 들어있고 또 어제 제가 강의했는데 POP가 들어있고 환경호르몬이 들어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20개 아미노산 중에서 다 100인데 한 개가 20이야. 그러면 20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결국은 뭐냐면 딴 게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20 들어간 요런 마차가 나머지 아미노산 스코어가 20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은 골고루 계획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동물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높은데 그럼 식물성은 우리 보통 다른 식물성 단백질 있잖아요. 근데 다 낮아요. 근데 유일하게 100을 맞춰주는 게 뭐란 말이에요? 콩단백, 대두단백. 대두단백은 100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가장 안전한 게 바로 대두단백, 콩단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콩은 또 GMO가 많죠. GMO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GMO 아니면서 유기농적인 콩을 가지고 만든 단백질이 양질의 단백인데 이런 단백은요 엄청 비싸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우리 아메에 있는 뉴트리키즈가 금액이 44,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안 하거든요. 맞나요? 한 2,000원 하나요? 그러니까 타사 제품은 곱하기 한 2, 3해요. 만약에 이만큼 많이 들어있다면은 한 3 정도 해요.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아미노산 중에서는요. 이렇게 대두단백 100% 해가지고 아미노산가 100인 거 20개 다 되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섭취량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 한 스푼이 25g인데요. 20g이 단백질이에요. 한 스푼 25g.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애들은 한 스푼만 먹이면 되는 거지. 몸무게 50이면 두 스푼 먹어야 돼. 근데 한 스푼이 40g이니까 두 스푼 하면 40g이잖아요. 근데 우리 먹는 거에서 또 섭취가 되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 두 스푼하고 음식으로 먹이면 애는 충분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스푼을 했는데 딱 땄을 때 이게 80%가 아미노산인 이런 경우는 제품 잘 없어요. 근데 이게 100% 콩단백이잖아. 그죠? 그래서 흡수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필수, 불필수 이야기는 했고요. 이게 뭐 좀 복잡한 거니까 제가 지나갈게. 어제 제가 혹시 이야기했듯이 그 몸에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간에서 독소 제거를 하거든요. 그건데 이거 보면은 그 뭐죠? 글루타치온 가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데 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게 세 가지의 단백질입니다. 요건 갱신하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단백질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좋은 단백질 고르는 방법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흡수율, 아미노산 스코어 100,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나쁜 게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더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실걸요? 근육에 필요한 게 루신, 이소루신, 바알린. 그 다음에 세로토닌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 가는 게 우울증.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호르몬을 만들어요. 뇌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건데, 참 트립토판. 트립토판이라는 게 세로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단백질 지나갈게요. 그래서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면 우울증도 좀 아우 당연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고기를 먹어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일종의 영양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울증이라는 건 뇌 호르몬의 언밸런스예요.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언밸런스고 잠 못 자죠. 잠 못 자는 거는 수면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이 멜라토닌 대사가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증은 거의 같이 와요. 그러면은 세로토닌은 뭐냐면 우리 몸을 릴렉스 편안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만들어지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로토닌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로 만드느냐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많이 먹어주면은 우울증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방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항상 지방 이야기하면 포화지방이 쌓이면 뚱뚱해지니까 나쁜 거라 이야기하지만 포화지방 말고 어떤 지방? 불포화지방, 오메가3 지방. 그럼 오메가3 지방은요. 그러면 왜 지방이 중요할까? 아까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원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방은요. 지방도 우리 몸의 구성원소인데 특히 세포막. 그러니까 세포막은 뭐냐면 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마지막 뭐예요? 방어막이죠. 근데 이 세포막이 나쁜 오메가, 진짜 나쁜 어떤 지방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세포는 죽은 세포잖아. 이해되시죠? 세포막이 나쁜 포화지방으로 쌓여있으면 이 세포 죽어요. 그래서 양질의 오메가3, 깨끗한 오메가3로 세포막이 만들어지면 세포가 건강하겠죠. 그래서 양질의 오메가3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고요. 또 오메가3는요. 또 어디 중요해요? 여기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혈액순환. 이해되시죠? 혈액순환과 염증을 줄여줘요. 현대 만성질환은 전부 다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성 질환. 몸에 염증이 많으면 요즘 그래가지고 뭐 체질 개선 이야기 많이 하죠. 체질 개선 가능한 건 뭐냐면요. 몸이 지금 염증성 상태인데 그거를 없애주는 것이 체질 개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방은 오메가3 좋은 깨끗한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혈액순환도 잘 될 거고 에너지 공급도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쁜 놈도 배출도 잘 될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오메가3 어른보다 더 중요하대. 성장을 위해서. 꼭 먹여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깨끗한 거. 정말 깨끗한 거. 아시겠죠? 깨끗한 거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지방산의 역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는데 다 외우지도 못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게. 하여튼 오메가3는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세포막의 구성성분이잖아요. 앞에 있어요. 세포막의 구성성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혈액순환과 염증을 떨어뜨려준다. 그러므로 애가 잘 크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뇌의 세포막. 어린애들은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는 오메가3도 좋은데 빌베리 DHA. 특히 DHA가 뇌 세포막의 메인 구성성분. 그래서 DHA를 많이 먹여주면 애가 뇌 세포가 건강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IQ도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아메 뉴트리아트를 굳이 이야기하면 아메 뉴트리아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시중에 보면 오메가3 다 있죠.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문제는 오메가3가 전부 다 살아있는 뭐예요? 생선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오메가3를 추출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놈의 생선을요. 더러운 똥물에서 잡은 거 하고 깨끗한 물 자른 거 하고 그럼 중요한 건 다 잡았어요. 잡아가 오메가3를 추출해냈어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철저하게 중금속을 확인해야 되겠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암에 있는 식약청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놨다는 거죠. 수원, 납, 카드뮴 기준은 식약청보다 더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외에도 식약청 없는 다른 거, 그죠? 뭐 있더라, 뭐 비소, 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3개를 또 더 많이 넣어놨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균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통은 식중독균, 이콜라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딱 하거든요. 근데 암에 있는 살모넬라 해가지고 식중독 만드는 장티푸스균이 있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식약청 기준보다가 더 까다롭게 만드는 세계 유일한 회사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깨끗한 기름이다. 근데 예를 들어가서 똑같은 오메가3인데 코스트코에 가면은요, 투명통에다 밖에 내놨잖아요. 오메가3는 산소하고 만나는 순간 그대로 썩어버려요. 썩은 기름 먹으면은 그거는 그냥 뭐 몸 다 베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얼마나 깨끗한 걸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 같은 경우는요, 원료 수급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모노메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산 청정연어거든요, 메인이. 근데 이게 수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만들어요. 철저하게 하죠.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결과지, 암의 결과지가 중요하게 있죠. 우리 그걸 테스트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얼마든지 그까지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가 얼마나 믿을 수 있게 만들어내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암에 있는 100% 소비 만족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 했던 거 모든 다 폐기시킬 거예요. 다 반품 받아가지고. 그거는 암의 본사에 전화하면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만듭니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하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표가 좀 없어가지고. 예. 자, 지방.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이야기했고요. 이거 보시면요, 자,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굳이 이 친구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삼성전자와 영풍씨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철저한 기준에서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까다로운 제조 기술과 전과정 산화 방지 시스템, 이 제일 중요하고 썩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전과정 및 차단 진공 상태 제조 30분마다 캡슐 체크하고 항산화 비타민이 넣어놨거든요. 안 썩게 하려고. 그리고 WHO 보다가 권장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게 중금속과 세균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이야기 하는데, 자, 지금 이제 특히 비타민 A 이제 이야기 할 거예요. 비타민 A 어디에 필요해요? 성장이 중요한 거는 A는 이건 피부 점막. 그러니까 비타민 A는 원래 면역 비타민이잖아. 비타민 A는 뭐냐면 햇빛 받으면 비타민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바로 대표적인 면역 비타민. D도 마찬가지. 그 받는 거는 비타민 D가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비타민 A는 면역 비타민인데 이거는 뭐냐면 세포 분절에 도움되는 거예요. 피부하고 점막에 도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은 그 피부라는 거는 뭐예요? 밖에서 이렇게 자외선 차단되면은 그죠?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멜라닌 만들고 뭐 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관련되는 게 비타민 A. 그 다음에 점막, 우리말 점액이 나온 데 있죠. 점액은 면역기관이잖아요. 이거하고 관련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비타민 A예요. 그다음 비타민 B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어요. 비타민 B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면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자꾸 처지고 힘이 없어. 그러면 비타민 B예요. 아시겠어요? 비타민 B. 에너지 만들고 대사하는 모든 곳에 작용하는 것이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9번 엽산이 있어요. 엽산은 점막과 면역이 특히 9번 그렇게 좀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C는요,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C는 주로 언제 먹으면 좋으냐면 감기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먹으면 좋다고 이야기했죠. 지난번에 혹시 보셨어요? 비타민 C가 세균을 잡아먹는 거 있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세포 내에서 인터페론 하는 게 분비가 되면서 잡아. 인터페론 들어보셨어요? 인터페론. 그래서 비타민C.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미네랄 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칼슘. 그죠? 애성자하면 칼슘이죠. 칼슘.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은 뼈와 이빨을 구성 성분이죠. 성장시키려면 뼈가 튼튼하고 이빨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죠? 칼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유가 이제 뭐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방목되는 소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사육하고 있잖아요. 그 뭐야? 사육하고 있잖아요. 사료. 그러면 지금은 그런 사료 안 먹여요. 예전에 한동안 광우병이 왜 생겼어요? 소가 소를 먹었다고. 소가 고양이를 먹었다고. 예, 소는 원래 뭐예요? 채식이잖아요. 채식을 해야 되는 개들이 육식을 하니까는 내가 뻥 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원래는 잡식이지만 사람도 원래는 채식을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육식을 너무 많이 먹어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도 내가 뻥 비울 수 있다.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먹어야지만 애가 성장하겠죠. 예. 근데 칼슘하고 같이 동반되는 거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자, 그래서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성장기엔 하루에 적어도 1000ml 이상은 먹어야 돼요. 1000ml 이상. 충분히 꼭 먹여줘야 되고. 근데 칼슘, 시중에 있는 칼슘제는 전부 다 먹어보면은 대부분 다 위장장애가 너무 많아요. 위장장애. 네, 그래서 아메이칼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위장장애가 없고, 그 다음에 어른들 먹는 칼맥틱 하는 거는 여기 작아요. 작아가지고 위장장애 없고 흡수력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먹기 편하고 좋아요. 애들은 씹어 먹는 칼딕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다사칼슘은 전부 다 위장장애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칼슘하고 같이 꼭 먹어야 되는 게 마그네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뭐 칼슘하고 똑같은 기능이 다 있어요. 미네랄하고 있는데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마그네슘은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고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더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리듬은 칼슘과 수축을 시키는데 마그네슘을 이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눈이 팍 떨리는 증상이라든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마그네슘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철분. 철분은 큰 애들은 갑자기 크기 때문에 뭐가 생길 확률이 높다? 빈혈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특히 애들이. 성인들은요, 특별한 병이 없으면은 남자들은 빈혈 잘 안 생겨요. 근데 여자들은 생리를 하니까 빈혈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근데 큰 애들은요, 이런 병이,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철분 흡수가 안 돼가지고 많이 크는데 몸만 막 커지잖아요. 혈액량은 늘어나는데 철분제를 안 먹으면 애 빈혈 생기죠. 그럼 애 빈혈 생기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안 커요. 안 크지. 안 크는 애 중에서 빈혈 꽤 있어요. 많다니까요. 갑자기 왜 픽 쓰러지는 애들 있죠. 그게 뇌로 산소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럼 뇌로 산소 안 간다는 말은 뭐예요? 혈액 내에 철분량이 적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물론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꼭 애들은 빈혈 검사 꼭 해서 꼭 철분제를 먹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역 미네랄. 어떤 거 들어보셨어요? 자, 면역하고 직결, 여기 보면 이제 구리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면역하고 우리의 면역을 높여주기 위한 미네랄 하면은요, 아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연 부족인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아픈데 우리는 자꾸 아파. 이상하게 아파. 면역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아연이 부족하거나 망간이 부족하거나 셀레늄이 부족하고 이런 미네랄들이 전부 다 뭘 한단 말이에요? 그 면역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요드. 요득하면 어떤 질환 생각나세요? 요득하면은 갑상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요도는 주로 미역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요도, 갑상선 질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산골에 뭐 충청북도나 경상북도 저 산골에 사람들은 한 번도 미역을 먹어봐서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역이 없으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상선이 커지는 거예요. 억지로 크기라도 키워가지고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둥둥 붓는 거지. 근데 보면은 갑상선 저하증이 예전에 많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인은 저하증이 생겨도 그럼 어떠냐면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태어난 애가 저하증이 뭐든지 아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원래 애기 너 태어나자마자 왜 발가락 찔러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거 기억나요? 그 중에 한 가지 검사가 뭔지 아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검사. 왜? 초기 상태에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저하증이면요 뇌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전후가 돼 버려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주면 애가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요도는요 여기 보시면 신경 발달 뭐 하여튼 뇌 발달하고 관련 초기에는 이 뇌 발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전후가 가죠. 산모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약 꼭 먹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태어나는데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어떤 병이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가지고 항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가지고는 애 갑상선을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애가 선천적 저하증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는 약을 먹이면 또 괜찮아요. 응? 잠깐만. 초기에 이제 처방을 받게 되면은 나아질 수 있는. 나아져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해요. 저하증.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요도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은 요도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요도는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예요. 그런데 요즘 이 말 들어보셨죠?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이 진짜 요도가 있는 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요도는요, 이런 미네랄은요, 그게 이게 뭐야, 그죠? 이온화가 되면 특히 요도가 이온화, 그러니까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은 이가를 이온화가 돼요. 요도도 이온화가 되거든요. 이온화가 되면 이거는 방사능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 상태 스테이블하는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돼요. 근데 이온화돼 있는 요오드는요, 방사능이 돼가지고 활성 물질인 거예요. 그러면 야가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 조직을 파괴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에 보면 요오드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는 천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사능 요오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데 타사 제품 중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 방사능 요오드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먹었는데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예 요오드를 금지시켜요. 먹지 말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요오드가 있고 방사능 요오드 있잖아. 방사능 요오드의 흡수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방사능 요오드는 불안전하고 비방사능 요오드는 안전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인체는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기면 들어오면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사능 요오드가 갑상선의 흡수를 방지해가지고 이게 호르몬 분비를 못 하고 갑상선 세포가 파괴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천연 상태의 요오드. 그래서 미역을 통해서 먹든지 아니면 아미더브렉스 속에서 천연 어떤 비타민 미네랄을 통해서 먹어주면 괜찮아져요. 이해되시죠? 요도. 그 다음에 셀레니움이 있어요. 셀레니움 혹시 들어보셨어요? 셀레니움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금속도 배설하고 그래서 어제 했던 POP 있죠? POP 배설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셀레니움. 셀레니움을 많이 먹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셀레니움은 보통 암 치료하고 나서 추후에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암 환자들 있잖아요. 치료 다 했잖아요. 그럼 뭐 쓰느냐면은 고농도의 비타민, 그 다음에 미셀레니움 이런 거 씁니다. 네, 도움되는 게 어제 글루타티온 이야기했잖아요. 글루타티온의 그 프록시다제 관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셀레니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아연,
칼륨, 크롬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이제 당뇨에 도움. 굳이 근데 아연, 칼륨, 크롬만 도움 되나?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다 도움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여기서 자 문제 냅니다.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가지. 그럼 이 수십 가지 모든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응? 뭘까요, 그래? WX에도 10여 가지밖에 없어요. 워터예요, 워터. 그래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약 알칼리수를 드셔야지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정수기 바꾸실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꼭 바꾸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흡수 못해요. 식이섬유 절대 흡수 못합니다. 그런데 왜 먹어야 되나? 남아있는 몸에 나쁜 놈은 다 똥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중금속도 흡착, 남아도는 탄수화물도 흡착, 남아도는 지방도 흡착.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데 다 도움되는 게 뭐란 말이에요? 식이섬유예요. 애들 식이섬유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서 먹이셔요. 식이섬유인 즉 모르게 해서 먹이게. 아시겠죠? 그거는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파이버 파우더를 드시든지 파이버 파우더를 먹든 파이버 비트를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식이섬유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속에도 식이섬유 들어있으면 씹어야 되거든. 애들 힘들어해요. 그렇죠. 현미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무청이라든지 뭐 시래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애들 안 먹으려 하잖아요. 어릴 때 자꾸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안 먹으려고 그래? 요즘 애들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거 안 먹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엄마 책임이지요. 애들 책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이섬유는 결국은 뭐냐면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장을. 그죠? 그래서 장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걸 똥으로만 배설 안 하면 다 어떻게 돼요? 흡수돼 버려요. 흡수되면 다 이게 뭐가 돼요? 독이 돼요. 그죠? 이 독이 결국 쌓이다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몸에 병 생기는 거죠. 아, 똑똑하시다. 자, 그 다음에 장에는요, 100조 개의 균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많은 균하고 인간은 같이 공생을 하고 있어요. 공생. 근데 이 균을요, 건강한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은 장 내에 60%는 중간균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요. 근데 중간균 60%가 있고 몸에 좋은 유익균이 25%고 유해균이 15% 이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맞춰 있거든. 근데 유해균이 조금만 높아지면은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 중간균이요, 이제 유해균의 세상이네 이러면서 착 바뀌어 연락 착 붙어. 그러면서 장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럴 거꾸로 장을 건강해 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유익균을 조금만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중간균들이 지금은 또 뭐야 유익균의 세상이네 하면서 열로 붙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기회주의자예요. 기회균주다. 네, 열로부터. 그러면 이런 놈들을 유익균에게 붙게끔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필요합니다. 유산균. 그러면 이제 유산균은 어떤 유산균이 중요하냐? 이때까지 지금 시중에 보면 뭐 락토 뭐시고 저떻고 무슨 유산균 천지잖아요. 그죠? 예, 천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요. 자, 가장 키가 뭘까요? 가장 키가. 유산균의 가장 키는요. 균은요. 우리가 먹잖아요. 먹으면 균이 들어가가지고 살아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위산 때문에 다 죽어요. 담즙산 때문에 다 죽어요. 소화효소 때문에 다 죽여버려요. 균이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요.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무슨 야쿠 뭐 있잖아요. 야쿠는요 설탕물입니다. 먹어봐야 다 죽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안 죽게 하려고 하는 방법 첫 번째, 많이 먹으면 되겠네. 그래서 뭐 수십억 수백억 마리 넣어주면 되겠네. 넣어주면 뭐 다 죽는데.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유산균 시체들하고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설탕물이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많이 넣는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메이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지난번에는 그럼 이걸 어쨌든 살려야 되잖아. 균을 좋은 거, 그러니까 소장에 좋은 균과 대장에 좋은 균이 있거든요.
소장에 좋은 균은 락토바실러스예요. 요즘 뭐 이너 말하면 안 되는 이너 무슨 있죠? 뭐 있죠? 그래가지고 뭐 여성한테 좋은 거 뭐 있죠? 그거요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쉽게 말해 소장에 좋은 균하고 질에 좋은 균이 같은 거예요. 락토바실러스. 대장에 좋은 균은 비피더스 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락토바실러스도 종류가 엄청 많고 수천 가지가 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균이 있으면은 그걸 균종이라 그래요. 락토바실러스, 뭐 에시도필루스 이런 균이 있다면 이게 균종이에요. 그러면 이 균종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아. 대부분 회사들도 알아. 이해되셔요? 근데 문제는 이거 살릴 방법이 없는 기라. 왜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메리카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중 캡슐을 그러니까 위에서 위산의 아이가 한 원캡슐 뺏겨지고 그 다음 내려가가지고 또 원캡슐 뺏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장이 가가지고 락토바실러스는 딱 붙어가지고 기능을 하게 하고 비피더스는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한 75%에서 80%가 암이 살았어요. 그래서 효과가 엄청 뛰어났거든요. 근데 타사는 이게 암이 특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어요. 균은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균인데 이게 특허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죠. 근데 캡슐도 인공적이잖아. 인간한테 좋을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요번에 아메이가 새로운 유전기를 만들어냈는데 균종이 아니고요. 균주까지 연구를 다 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루스 하는 것도 있잖아요. 타입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0, 80까지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매약을 다 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력이거든요. 특허예요. 그 중에서 HNO19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비피더스예요. 대장인데 비피더스 HNO 하는 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하는 그런 균종인데 이게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그 중에서 19번만 딱 셀렉션 했어요. 해가지고 나머지하고 비교를 다 했는 거지. 19번하고 9번하고 비교해봤더니만 살아있는 그 생존력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HNO19 하는 걸 선택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그래가지고 5종류를 선택을 했는데 야는요. 캡슐 안 씌워도 위산에서 안 죽어. 담배산에서 안 죽어. 대부분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주 레벨에서 균을 5개 선택할 수 있는 회사는 아미 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인공적인 거 다 빼버리고 자연 상태의 이 5개의 균주만 셀렉션 해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게 요번에 아미 유산균이에요. 한 포에 1,000원밖에 안 해요. 싸요. 하루에 한 포. 타사제품보다 안 비싸요. 어떤 거 쓰실래요? 먹고 장에 좋은 거 쓰실래요? 먹고 똥 만드는 거 쓰실래요? 죽은 거 쓰실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더블 코팅의 감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인테스티 프로라 7이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한 하루에 3포를 먹어야 했어요. 그러면 세포는 얼마냐면 2,900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요번 거는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되고 그 금액은 1,100원인가? 무슨 말이죠? 싸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거를 이해하신다면 같이 먹어요. 애들도 같이 먹어요. 똑같아요. 하루에 한 포씩. 관장이 변이 안 나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 변 때문에 아토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변이 되게 고생스럽거든요. 근데 배운 네, 좀 딱하고요. 지금 강의 중이고 녹화 중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제가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죠. 다사 어떤 회사도 아직 균주까지 해가지고 연구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암의 특징이 문제라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면 국제학회지에 논문을 다 내요. 왜냐하면 암에는 석박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특허를 내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내서 하기 때문에 허투루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HNO19 하는 거를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러니까 금방 이래 했는 게 아니라 1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유산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장까지 살아가가지고는 중요한 건 장에 붙어야 돼요. 붙어가지고 주위의 어떤 균들하고 공생을 하면서 좋은 기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연구가 돼야 돼요. 그게 그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타사를 비판하면 안 되니까 그건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암의 유산균은 그런 기능이 확실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논문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요즘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고 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유산균은 먹이에요. 유산균이 뭘 먹고 자라느냐면은 식이섬유 중에서 유산균 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안 넘어간 이전 유산균이 먹이게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프리바이오틱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여기 그게 없네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하고 요즘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미 저 제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하고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이눌린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간단하게 비타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주스는 칼슘 이런 거 이야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 지방 이야기했고요. 좋은 지방. 그 다음에 유산균 이야기했고요. 식이섬유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여줘야지만 애들이 잘 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밖에 보면은 요즘은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 이야기 많이 하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작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기준은 10마이크론이에요.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론이에요. 2.5. 근데 문제는요. 2.5 마이크론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작은 파티클이 뭔 줄 아세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크기가 0.01이에요. 박테리아는요. 0.1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거를 어쨌든 막아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청정기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아메에서만 나오는 애트모스피어 스카이거든요. 지금 저거는 예전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기존 모델과 예전 모델 있잖아요. 요거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요. 기준이 아메기 예전 게 아까 바이러스가 0.01이잖아요. 그래서 0.01까지 바이러스까지를 다 잡아주려고 예전 게 0.009였어요. 그래서 이거 헤파 필터라고 있어요. 헤파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기술력이 안 되니까 0.3이었어요. 0.3 마이크론 잡을 수 있으면 헤파라 말 쓸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급을 이제 H14등급, 최고 등급 14등급, 13등급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메이는 이제 무조건 14등급인데 중간 14등급 속에서도 헤파의 기준이 0.3 마이크론 가지고는 지금 바이러스 박테리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것도 0.01보다 더 작은 0.009에 맞춰놨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요. 0.00 저거의 5분의 1, 24.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정도가 아니고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크기까지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바이러스 크기까지 잡으셨다. 바이러스가 아무짝도 0.01밖에 안 되는데 바이러스 크기가 잡아내는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 잡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메르스 사스는 데이터가 있어요. 메르스 사스는 기존의 거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낸다고 돼 있어요. 그 데이터는 있는데 신종 코로나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이야기 안 했어요. 고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사실 우리가 계속 보면 실내에서 있고 운전할 때 실내에 켜도 또 차 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아메 애트모스피어 드라이브인데요. 이거 만들어내고 나니까 그동안은 타사가 차 내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만들어냈는데 기능이 없었거든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안 나오다가 아메 이거 딱 만들어내고 나서부터 아메가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타사를 만들어내는데 비교가 안 돼요. 타사는 기술력이 없어. 요 조그만한 거에 그걸 하려면은요.
다른 게 뭐냐면 아메이저 청정기는 앞쪽에 필터가 3개거든요. 근데 3개 같이 해가지고 이 드라이버 이렇게 넣어놓으면 너무 작은데도 못 넣을 거 아니에요. 작게 해가지고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드라이버. 그러면서도 이걸 다 길러내야 되는 그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앰트모스피어 드라이버도 어지간한 거 다 걸러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워러. 자, 좋은 물은요? 어떤 게 좋은 물이에요? 좋은 물. 좋은 물 어떤 게 좋은 물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렸다. 좋은 물은요? 나쁜 거 없는 게 좋은 물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좋은 물이에요. 꼭 필요한 미네랄이 있으면서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물에서 미네랄이 없다는 건 이미 이제 미네랄 확인은 시약 넣으면 바로 확인돼요. 시약, 약. 그래서 미네랄이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요즘은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미네랄 중요성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가장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TV 한번 나왔는 거는 PFOA 이야기 많이 있었죠. 과불한 물, 테프론. 네, 과불한 물은 신종 합성 물질이라 해가지고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PFOA 같은 거를 제거할 수 있느냐의 데이터, 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저희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약이나 이런 걸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병원에서 원래는 의약품 폐기물에 가서 따로 모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뭐 계속 약간 다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들이 어떤 약이냐면요. 항경련제, 항암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물로 들어가 가지고 하수구를 갔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종 의약품을 걸러낼 수 있느냐는 거지. 다른 회사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근데 아미이스프링은 이런 걸 다 객관적으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20여 종의 이걸 다 걸러내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은 사실 안 똑똑하면은요 우리 바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저 뭡니까? 저 퀸이잖아요. 혹시 저기 퀸 제품은 저 얼마인 줄 아시죠? 다 하면은 그러니까 110만 원에다가 5억 하면은 150만 원. 그 다음에 인덕션까지 하면 200만 원인데 퀸 세트는 100만 원이에요. 비싸요, 싸요. 저는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비싸죠. 그렇죠. 비싸죠. 근데 타사 제품은 저와 똑같은 게 백화점에 가면 그죠? 500만 원 해요. 500만 원. 코크 탑박 하나 500만 원 가지고 샐러드 마스터는 그건 미쳤고 1,500만 원은 1,500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7종이고 이러면 1,500만, 1,400, 1,500만 원이에요. 그건 중요한 건 아세요? 그 마진율 얼마인지 아세요? 100원짜리도 뭐요? 되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하면서 보면 우리 이런 말 해요. 저는 남자잖아요. 저는 반찬을 못해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반찬을 못해요. 근데 저건 그냥 그대로 하면 반찬과 요리 다르지. 예,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근데 저는 저 요리는 저 레시피 그대로 해가지고 간단하거든요. 레시피 따로 그대로 해가지고 나도 뭐가 넣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제가 잡채했던 거. 다 때려놓고 넣으면 돼요. 간단해요. 가능하다니까. 그 정도로 쉬우면서도 이게 중금속이 다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도 저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요.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저 스테인리스는 뭐냐면요. 병원에서 이거 뼈 부러졌잖아요. 뼈 부러지면 안에다가 심 넣죠. 반영구적인 거. 야들 그거 왜 넣어요? 야가 중금속을 흡착하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 저거예요.
예, 그게 18-8, 뭐 18-10, 뭐 이 정도 되는 거. 예, 그게 저스테인레스라는 거죠. 근데 스테인레스도 시중에 보면은요, 저급에 완전 대도하는 스테인레스 많습니다. 근데 또 이런 소리 합니다. 스테인레스는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니켈, 크롬, 그 다음에 안에 알루미늄 들어있거든, 저게. 자, 알루미늄 중금속이죠. 니켈, 크롬도요, 이게 잘못되면 중금속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도록 만드는 게 18-8, 18-10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잘 모르면 인터넷 쳐보면은요, 스테인리스도 이거 중금속인데 이런 걸 써야 돼.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똑똑해야 돼요. 그래 하면 이런 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운동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요. 무조건 뭐예요? 애가 좋아하는 거. 이게 방금 이야기했는 거예요. 유산균,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옆에 요거는 단백질. 오메가3, 빌베리 DH. 그렇죠? 요거는 애들용인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아마,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애들한테 주는 거. 잘 먹어요. 그래서 애들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도 만드는 게 있어요. 틴즈팩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애들 뉴트리키즈. 요게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자, 그러면 여기 칼슘이고.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관련된 제품들이고. 그래서 우리 애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자, 한마디로 자 질문. 우리 애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요. 엄마의 지적 능력이.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지적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엄마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는 사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